자,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매직 계산기까지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범위로 이탈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설정을 잡고요. 오늘 기준에서 뭐 결론적으로 개장초부터 잘 형성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검색기 기능도 제대로 됐고 개장 초에 사실상 그렇게 뭐 원활한 시장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색기 기준에서 뭐 유진기업이나 이렇게 소형주 기준에서 일단 종목이 검색이 됐고 우리는 이제 HP, SP 뭐 꾸준하게 가지고 온 기준이라서 IT 쪽은 55%의 비중으로 7월 말 이후 8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IT 비중을 늘려놨죠. 그러니까 뭐 오늘 하이닉스도 좀 뭐 아쉽긴 합니다만 2%대 초강세로 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서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뭐 충분히 긍정적인 시사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 한미반도체하고 HPSP 위주로 설정을 잡았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25,700원이면 25,700원부터 매수 사인 나갔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LG화학은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26,000원에 바로 따라잡고 그리고 좀 출렁거렸어요.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출렁거렸는데 뭐 여전히 뭐 유진 기업 포착이 돼 있었고 그것을 케빈 선생님께서는 차익 실현으로 또 나오셨고 하나마이크론이 드디어 이제 검색계도 뜹니다. 이제 V1000에 검색계 뜨고 그리고 계속 떠요. 계속 뜨는 상태에서 이제 변동률은 초기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죠. 유진기업의 변동률의 기준에 수익 범위만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개장 초에는 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9월 말 대비해서 100포인트 빠져 있는 그런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뭐 우리 계좌 수익은 이렇게 9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거 올릴 때는 이거 올리고 나서 PPT 파일에 넣어서 시장 몇 퍼센트 하락인데 몇 퍼센트 상승이다. 요게 보일 수 있도록 그거 하나 넣어서 표 낱장 파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종가 기준에서 지금 캡처하셔서 PPT 안에 넣어서 낱장 파일로 해서 지금 2.84%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전히 현대차의 기준이 미끄러져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더 크게 확산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 범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하고 수급하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다면 이제 LG화학이었는데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시장 대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지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9월 말 가격이 90만 원대입니다. 90만 원대. 뭐 그런 부분들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흐름 놓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IT 쪽의 기준에 55% 비중의 실질 포트는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 30%에 LG전자, 삼성전기를 10%씩 그리고 한미반도체 5%에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흐름에서 강도 있게 사실상 좀 한미반도체나 HPSP가 거래가 일정 범위라도 실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 아까 식사 가신다고 하셨을 때 1시부터 해서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조하십시오. 무조건 참조하셔야 돼요. 방송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거 꼭 참조하시고 하나마이크로는 그래서 뭐 세 번째 문자예요. 세 번째 문자 거래가 뭐 가장 터져 있었고 프로그램 수급 쪽에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위는 아닙니다만 10위까지도 10번째로 많은 매수가 들어올 정도의 흐름까지도 형성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PSP 그리고 하이닉스 이러고 지나가다가 이제 푸친 대통령의 뭐 심근경색인가요? 하여간에 뭐 심정지 상태, 심정지 상태로
뭐 발견됐다 뭐 이런 보도 자료와 함께 시장 자체가 출렁거렸어요. 근데 전체가 다 출렁거린 게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나라 낙폭이 있었고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뭐 1%의 폭발적인 가격 반발력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뭐 2차 전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2.77%의 급격한 반등, 니케이 지수도 0.32%의 반등, 미국 선물이 0.58% 나스닥이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나쁘지 않은 그 흐름이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미끄러질 때 하나 SK 하이닉스 12만 4,800원에도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낙폭가대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렸어요. 나 아까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팔아버린 이후에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만 변동성 종목으로 잠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 신고가의 기준에 추이 추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 거래대금 교육 자료도 올려드렸고 이것도 정중앙 선생님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아시겠죠? 정중앙 선생님 지금 접속에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VVIP 방에다 올려드리세요. 정중앙 선생님 13시 방송 홈페이지에서 녹화 방송 꼭 보세요. 보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 기준에 12만 4천 원까지도 또 그 밑에서도 뭐 계속 편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은 거예요. 또 LG화학이 46만 9천 원일 때 매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를 드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24년 대선 이슈 부각, 공화당 정책주 기준의 전통에너지 부분, LG엔솔의 블록딜 이슈 부분, 그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그 부분의 정당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설정해서 설명해서 올려드린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결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IRA를 자꾸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착각들 해석을 하는데 착각해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IRA라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 부분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잡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공화당 표까지 얻어내기 위한 제스처. 우린 중국도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부자 정책, 증세 정책, 공화당은 부자 감세 정책. 예를 든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기준은 친환경적인 정책, 그렇게 해서 탄소세를 부과를 시키고 전통에너지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정책. 그에 반해서 공화당 정부는 전통에너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생하고 거기에 방산, 무기 판매하고 또 원유 사업 장악하고 이 원유 사업을 장악함으로써 지금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중동이나 또 러시아 쪽에도 또 아쉬우니까 베네수엘라 규제도 지금 완화해 줬죠. 이스라엘 하마스전 터지고 나서 그런 흐름인데 왜 우리가 원유 개발을 그렇게까지 오버해 가면서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어떠냐. 그게 이제 공화당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클린턴 대통령 때 도쿄 정서 결의하고 발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파기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바로 파리 기후협약 선언을 하고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바로 파기해버립니다. 그 기준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당선되고 취임하기도 전에 탄소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탄소세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공화당 쪽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서가는 과정 속에 글로벌 중앙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대놓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국 강령이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간에 그래서 그 흐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쪽에서 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의 기준에 공화당의 승기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느 쪽이 그쵸? 전통 에너지 쪽에 화학업종 지금 탄소세 부과하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경기가 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기초 소재니까 잘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내년 기준에서 그런 승기가 잡히고 방향성이 형성이 된다면 정부 정책주, 미국 정부 정책주, 뭐 전통에너지, LG화학의 기준, LG화학의 화학 분야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드린 거예요. 정책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화학은 지금 현재 안 빠졌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또 최근 올해 뭐 올라온 것도 없었고 사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시장 지난달 종가 대비해서 0.91% 빠지고 마감된 거고 시장은 어찌됐든 81포인트 3.33% 빠져 있는 상태예요. 2차 전지 기준의 에코프로가 지금 90만 원에서부터 75만 원이니까 15만 원 빠져 있어요. 그러면 15% 이상 빠진 거죠.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놓고 보자. 우리가 포스코 DX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그 시점의 흐름처럼 그렇게 해서 LG화학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BS 머니 온라인 이제 녹화 들어가면은 26일 날 녹화하고 11월 달에 녹화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리스크 관련해서 또 이란이 개입했을 때의 경우 또 개입 가능성 지금 현재 유가의 강세에 대한 부분과 에너지 가격의 전망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채권금리 얘기 많이 나오죠. 기준금리의 영향 강달러 기조의 영향 통털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통털어서 지금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냐.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올해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에 고점 대비 조정이 있었지만은 연초 대비해서 상승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부 기준에서는 IRA 파기 우려감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공화당 승기가 잡히면 무조건 정책은 바뀐다. 그리고 IRA 자체가 2차 전제 내용이 아니었어요. 친환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IRA 8월 16일 날 통과되기 전에는 태양광에 대한 강조 부분이 더 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부자 증세 감세 뭐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의료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 부분을 그대로 다 갖다 넣어놓은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중국 때리기. 그래서 2차 전지의 원재료 부분을 북미산을 써라. 뭐 이 내용. 그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악재의 호재예요. 악재지 무슨 호재인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 내용을 가지고 2차 전지가 급등 나왔나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급등 나온 종목 다 폭락이에요. 리튬 관련 급등 종목 다 폭락입니다. 올라간 이유가 없어. 올라간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에서 풀린 거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올라갈 이유가 없었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반등 시기 지금 3개월 조정 받았고 가격 조정 50% 60% 받았죠. 그러니까 반등 시기다. 다만 반등을 제한적으로 보자. 반등을 장중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데 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없는데 아이 뭐 이런 걸 왜 봐요? 낙폭과대주로 들어갈까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을 냅두고 낙폭과대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까봐 이건 낙폭과대주로 들어가셔서 해결될 종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 뭐 가장 최근 기준은 LG 생활건강 고점 대비해서 78% 밀려 있습니다. 78%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여기가 바닥이다 싶어서 이렇게 돌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따라 붙었다. 그리고 혹은 갖고 있는 물량 정리 안 했다. 야 이거 상승 뭐 하락 추세 벗겨냈어요. 뭐 낙폭과 대주니까 이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이미 얼마나 빠졌는데요. 아니야. 여기서부터 밀린 것도 50%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체 78% 밀려 있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의 이러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의 흐름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금 바닥 따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 라인에 고점 대비 50%나 빠져 내려갔었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이때는 뭐 50%까지는 안 되겠네요. 결국은 요 자락에서부터도 또 요 자락으로 따져도 고점 대비해서 50% 밀렸어.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저점까지의 조정폭이 27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40% 이상. 40%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전부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4분할에 대한 반등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설프게 나 이런 데서 들어갈 거야. 큰일 납니다. 나 이런 데서 들어갈 거야. 야, 여기 반토막이나 났는데 1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내려 반토막이나 났는데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올 때도 안 팔았다? 그러면 저 자락 요 자락에서부터 또 반토막인 거예요. 63%. 여기서부터는 얼마요? 52%. 지금 똑같습니다. 2차전지 기준에 양봉일 땐 상관없어요. 꼬리 달리거나 오늘처럼 장중 음봉이거나 정리하고 다시 위로 따라 붙더라도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갖고 계신 분들. 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에코프로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저점 대비 9%는 올라왔어요. 가진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장중에 보셨죠? 프로그램 매수 6만 6천 주 들어와 있을 때도 마이너스였다는 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공매대차 상환이 들어와도 이게 숏 커버링 숏 키즈가 아니에요. 숏 키즈가 위쪽으로 쌓올린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가격 반발력인데 그 힘의 강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뭐 더 들어올린다면 뭐 계속 양봉이라면 뭐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고가의 기준의 종목군들 위주로 들여다보시는 게 현재 기준에서 옳다. 신고가의 내용이 있죠. 신저가가 나오는 애들은 저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고 프리미엄이 높거나 차익 실현 욕구가 있거나 뭐 그들이 주장하는 공매도가 됐거나 뭐든 간에. 근데 강세를 띠는 종목 역시 강세를 띨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강세를 띠는 종목의 이유는 당연하죠. 실적의 개선이거나 뭐 뭐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오늘 뭐 하루 종일 형성돼 있었던 게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인데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매매. 오늘 이렇게 검색계 기준에 나온 기준에서 개별 종목 위주에서의 매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요 기준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다 있어요. 요 참조하셔서 나도 검색기 좀 주세요. 신청도 하시고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기준도 잡으시고. 그 잠시 시장에서 출렁거렸던 흐름이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었는데 결국은 다 같이 밀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좀 낙폭 순위 속도가 빨랐고 미국 쪽은 아예 뭐 조정도 안 받았고 선물 쪽이 조금 뭐 상승폭이 둔화됐을 정도의 수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 포트폴리오 우리 거는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요 수익 범위도 보여드렸고 9월 포트도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방어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포트폴리오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시장을 잡아 돌릴 때 시장은 엔비디아에 의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준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정부 정책 때 요 자락에 11월 달까지 테슬라의 강세가 있었어요. 16배 올랐어요. 엔비디아 똑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테슬라는 75%, 엔비디아는 68% 밀렸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절반을 돌린 거였고 엔비디아는 지금 신고가 랠리입니다.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죠. 이제는. 엔비디아가 세계 6위, 테슬라가 8위. 미국 엔비디아가 5위, 테슬라가 7위. 이거는 더 간극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아마존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의 추세라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 뭐 오늘 하루 종일 설명드렸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5월에 폭등이 나오는데 이 시가총액 미국 5위까지 올라간 이 종목이 5월 달에 갭상승 26%에 고점 29%.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잖아요. 그럼 1,300조? 삼성전자 400조인데? 근데 상한가를 갖다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26% 갭상승 29%. 그러면서 그 추세 강화가 나오는데 실적이 그만큼 야 진짜 그렇게? 예전에는 비트코인 개발한다고 해서 GPU 고사양을 팔고 그 덕분에 또 메모리 반도체 D램 쪽에서도 수혜를 받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정점이야 비트코인도 이제 일정 범위 상승해서 정체야?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AI 예? GPT 관련해서 챗봇 뭐 또 서버 AI 서버 그 고사양 GPU가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가는 HBM 그러니까 그 앞전에 GDDR이라든가 또 지금 DDR5라든가 이런 쪽이 아닌 HBM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 AMD, 또 MS 이런 데 수요가 많죠. 그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검증이 된 걸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검증이 된 데다가 지금 HBM 쪽은 하이닉스 쪽이 사실상 하반기 기준에 조금 더 점유율을 더 높였단 말이에요. 2분기까지 해서 53%로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있고. 근데 기술 격차는 2013년부터 하이닉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본 업체들도 HBM 쪽에 뛰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HBM의 영업마진 부분 또 출하량 증가 부분 수요 증가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연동되어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 기준인 거고요. 그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쪽에 이제 업체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HBM 4세대 생산을 하겠다. 4분기부터 그 부분에 대한 수혜 범위를 HPSP로 보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수소 관련해서 특화된 기술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뭐 3에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지금 현재 낮지 않다라는 거고 HPSP의 기준도 또 한미 반도체의 기준도 또 마찬가지로 이 수혜 범위가 하나 마이크론 쪽에도 연결이 돼 있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오늘 기준에 뭐 26,185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캡처한 게 26,950원인 거고 종가 기준이 28,000원인 거고 그 이상 그럼 오늘 하루에만도 뭐 7% 8% 수익인 거예요. 매수 사인 나가고 편입하고 매수 사인 25,700원 감안했을 때는 뭐 그 이상이죠. 12%뭐 이렇게 하루에 10%. 응?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론적으로 IT 쪽에 집중해서 55% 비중을 기존의 7월 말까지 5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왔던 2차 전지를 7월 26일 날 싹 다 정리 끝내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VI 발동된 이후에 그러면서 차익 실현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차익 실현 밀리질 않아. 강한 애들은 이렇게 고마운 흐름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매수한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은 겁니다. 26,800원 넘길 때도 매수. 그리고 28,000원대까지 계속 매수.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합니다. 근데 밀리지 않아. 그럼 뭐 비중 유지하고 있는 거지.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면 파는 거지 양봉인데 왜 팔아? 목표 주가 왔으니까 팝니다. 아니야. 목표 주가 왔다고 왜 팔아? 양봉인데. 다만 변동성 매매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에 맞게 오늘 내일 더 갈 것 같아. 막 미국 선물도 좋아.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아까처럼 푸틴 대통령이 뭐 쓰러져 버리든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변동성 매매를 추진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중앙 선생님께서는 1시 방송을 꼭 보세요. 녹화된 거. 제가 녹화를 별도로 안 해놨는데 홈페이지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이야.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차익 실현했다. 그 비중만큼 내일 매매를 하겠다. 그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거고. 만약에 변동성 매매 기준의 비중이 아니었는데 차익 실현하셨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 정리하시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변동성 매매 그 비중만큼 계속 현금 갖고 있고 또 내일도 어떤 종목을 사서 손절이든 차익 실현이든 끝내고 또 현금이고 이러면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 매매 패턴이 되시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로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좀 밀렸어, 밀려가지고 정리할 거야, 이게 아니라 기준 좀 명확히 드렸잖아요. 명확하게 검색기의 기준에 28,150원 기준에 아까 27,700원이 이탈이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돼서 정리하셨다면 박수 쳐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왜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내일 갭상승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야. 내일 갭상승 나오더라도 변동성 매매를 하신 경우라면 현금이 맞다라는 건데, 하여간에 뭐 내일 또 내일 기준에서 또 교육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명확히 형성돼 있으니 7월 28일 이후에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기준이 없어요. LG화학이 2차 전지라고? 아니라니까. 우리는 화학주로서의 기준을 잡고 LG화학의 실적에 대해서도 놓고 보시면 다른 종목군들하고 실적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얘는 LG화학은.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년도까지 꽉꽉꽉 차 있어서 눈에 아프시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이 정도 형성돼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얘가 시가총액 뭐 4위까지 올라갔었고 4위까지,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었고 장중에 7월 26일 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시가총액 이렇게 밀려 있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에코프로도 뭐 12 전후까지 올랐었죠. 40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12 전후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왔지.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아무리 실적이 개선된다 해도 이 수준이고 에코프로는 지주사 성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에 이거 안 바뀌어 있는데? 이거 안 바뀌어 있어. 현대차의 기준이 뭐야? 15조라고 돼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어제 바뀐 건 줄 알았는데 아닌데, 한번 다시 볼까요?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지. 한번 봅시다. 올해 기준이었나? 하여간에 15조야, 15조 현대차가. 근데 컨센서스가 조금 낮아지는 게 나왔나? 아닌데. 봅시다. 이거 못 바꿀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걸로 기준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15조잖아. 물론 매일매일 바꿀 수는 없지만 어제 방송에서 내가 장중에 표작업하면서 얘기해놨던 기준이에요. 15조잖아. 이게 왜 14조로 나와? 실적 처리라 이게 자주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일정 범위 바뀌어져야지. 그리고 특히 어제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든 업무 지시 주면 바로바로 해버리세요.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 바로바로 해버리고, 이거 세팅하자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해버리고, 조금 이따 할게요가 어딨어. 결론적으로 이 실적 범위에서 LG화학의 실적을 보시면요, LG는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을 비교해서 놓고 보세요. 시가총액이 5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철강 쪽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철강 쪽보다는 화학 정유. 지금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화학 정유의 부분이 만약에라도 탄소세나 이런 부분의 부담 요인 때문에 영업 마진이 일부 축소됐다. 혹시라도 그 기준이라면은 내년 선거의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거고요. 뭐 확정이 돼야 또 달라지겠지만은, 두 번째 기준은 공화당이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뭐 승기라기보다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화학 정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지요. 이왕이면 이제 메이저가 그 편입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더 긍정적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뭐 물론 화학하고 철강하고 비교했을 때 철강이 뭐 비슷비슷해요. PER이 3에서 5배, 화학 부분은 4에서 6배 정도입니다. 전체 시장은 10배예요. 그 10배를 넘겼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주사 같은 경우에 지주사가 PER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상 지주사 PER 뭐 3배, 4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와 있을 때의 기준에 사실상은 그것을 넘기는 흐름에서는 고평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화학의 실적 범위를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뭐 2차 전지다라는 부분을 분류하고 났을 때 전체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감안했을 때 2차 전지다 분류를 했을 때 실적이 가장 뛰어난 쪽은 뭐니 뭐니 해도 LG화학 쪽의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 그 성장성 높다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는 그 기준에서인데 LG화학은 양극재 플러스 화학까지 포함해서 뭐 생명과학도 일부 있지만 그건 일부고 포함해서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지분이 없잖아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갖고 있어요. 근데 33조야?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이외에 지주사 성격이죠. 철강 이외의 지주사 성격의 2차 전지 산업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이 우위에 점해져 있다. 어떤 게? 중국 거 못 쓰게 하니까 북미선 쓰게 한다? 응? 그 유통망을 갖고 있다? 아, 근데 다 좋아. 아, 우리나라 조선주들 기술력 세계 1위라고 쳐. 아, 배를 누가 건조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는데, 발주를 안 하는데, 뭔 개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기준의 성장성 다 좋아. 근데 보조금이 안 나와서 차가 안 팔려, 덜 팔려. 예상치보다 둔화됐어. 보조금을 안 줘.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중국까지도. 거기다가 탄소세 우려감을 슬슬 눈치를 봐, 이제는. 미국의 눈치. 대통령 바뀌어? 탄소세 이제 또 줄어들어? 농담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의 실적 범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LG화학은 석유와 화학 분야의 기준과 양극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나쁘지 않고 실적 범위의 지금의 기준의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 기준이 하회될 하락될 가능성 이유는 제한적으로 봐요. 시가총액 유지되는 게 맞고 주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개선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반등력, 반발력, 2차 전지에 대한 만약에 편입 설정 범위의 욕구가 남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그렇다면은 포스코 퓨처엠. 그렇다면 왜? 어제 1% 들어갔었죠. 딱 그 가격이야. 그리고 어제 우리는 저 바로 밑에서 손절했어. 오늘 속된 편으로 똥줄 안 탔어도 돼. 포스코 퓨처엠을 기준 잡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사업사이기 때문이고 2차 전지의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이 저평가는 아니지만 다시금 가격 반발력과 변동폭의 확장이 나온다면은 실질적으로 변동률의 확장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의 이슈가 더 크다. 지금 현재 포드사와의 수요 공급 관련된 미팅 진행 중인 것으로 여전히 공표가 돼 있고 포드사에서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수주를 받게 되는 거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라고 인식을 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평가냐 그러진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의 시가총액은 작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포스코 퓨처엠의 그 흐름에 대해서 2차 전지 전체의 기준에서는 저는 얘를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지금으로서는 접근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가격 반발력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력의 기준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자동차 비중 당연히 그 다음에 IT의 집중 2차 전지의 비중만큼 IT를 50% 이상 공식적으로 55%까지 포함해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어떻게? 이렇게 요 결과물로 나도 검색기에서요 오늘처럼요 시장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1% 반등 나오면 3,300, 2,300, 2,4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함 속에서 우린 플러스고 또 신고 가고 남들이 오늘 에코프로 올라와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뺨싸대기 맞으면 큰일 나잖아.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오늘 에코프로 저점 대비 9% 올랐어요. 3%는 올라요. 뺨싸대기 맞는다고. 야 9월 말 대비해서도 여전히 15% 이상 빠져있다. 근데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의 기준에 올 초에 우리가 본 게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 에코프로 지금 가격 대비해서 35만 원, 4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대비 절반 50% 손실인 거고 고점 대비해서 70%대 손실인 거예요.
그 7, 80%의 하락은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가격 반발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야. 와, 오늘 한미반도체 5.78이요. 아니, 저는 고점에서 샀어요. 확 그냥 막 그냥 저는 고점에 샀어요. 50이지 신고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 거기서 눌림폭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가 50이지 신고가에서 눌림폭이고 얘네들이 지금 주봉이에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에서 종가 기준에 HPSP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 신고가가 얼마나 돼?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종가 기준으로 얘는 사상 최대치예요. 얘 52주 고가 넘긴 거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엉엉엉? 이게 좋아요? 아니면 저 바닥에서 이제 조금 돌렸는데 옆에 가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뺨싸대기 맞는 게 좋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이 과격해서 듣기 싫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자료를 보여줘요? 누가? 와, 낙폭이 심화됐으니까 굉장히 세게 돌리겠구나. 그건 정신 나간 친구들. 이유 없이 코로나19 때 동반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의 경우의 기준. 이런 거 보세요. 78% 밀려있다니까? 시가총액이 180만 원이었으면은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20조? 그 이상? 그러던 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1년 4개월 1년 3개월 만에 야 반등 한번 제대로 없이 요거 반등? 요거 먹으러 갔다 죽는 거라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을 때 하락률이 자그만치 178만 원에서부터 50만 원입니다. 60% 이상 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도 더 깨집니다. 근데 지금 40%, 50%, 60% 깨졌다고 이게 바닥이다, 진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주거나 사나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멘토랑 같이 가는 거지. 아니 장 좋을 때 2차 전지 좋을 때 뭐 2차 전지를 몰빵해라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고 윤종처럼 50% 수준의 편입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도 지금에 와서는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 정신 나간 거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인 거고 몰빵하라는 애들은 걔네는 아주 나쁜 애들인 거고 윤종도는요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준에 2차 전지를 했든 못했든 2차 전지로 수익을 내드리는 이런 윤정도의 기준을 쫓아오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옳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녹화 기다리고 할 거 없으면은 11번째 방에 새로 사람들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전략 아무것도 못 들으신 상태잖아. 뭐라도 올려드려. 인사를 하든. 대표는 죽어라고 영상 뜨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계시고 되겠어 서로들이?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오늘 기준에 연습 방송이더라도 유튜브에서 지금 이 컨셉으로 그대로 할 거야. 그냥 투덜이 패턴으로 투덜투덜 되면서 이 좋은 장에 이 편한 장에 이렇게 쉬운 장에 이렇게 검색기에서 그냥 딱 튀어나와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 하나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떴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가지고 26,000원 수준에 편입을 해서 28,500원까지 아까 보셨죠? 8% 이상의 이 어마어마한 이 수익 9.75% 얼마에 떠요? 26,100원에 떠도 우리는 얼마에 들어가? 25,700원에 들어갔고 그거부터 해서의 수익 범위가 9.7이야. 시가총액 조가 넘는 종목에서 1조가 넘는 종목에서 검색기 받아가세요. 그리고 검색기 지금 우리 정회원님들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MTS 버전은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이달 말에 한꺼번에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V1000, V1300의 수식을 바꿔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 그거 텍스트 만들어서 이다운 씨가 딱딱 이제 지정해서 업무를 줄 거야. 이다운 씨가 텍스트 만들어서 쓰세요. 쓰셔가지고 기존 HTS 가지고 계신 분들
DB 거 V1000, V1300으로 지금 시장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그건 MTS 버전은 안 됩니다. 수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업그레이드 받으실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전화도 드리시고 그 안내를 계속해서 넣어주세요. 유무료방에.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받으세요.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15시 버전, 0930 버전, 그렇게 하고 강연에 지금 신청하셔야 될 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아시겠죠?